안녕하세요. 이번엔 2026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현대시죠. 이시영의 그리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움이란 작품은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랑 그 다음에 이의 최리백의 주는 글 이 세 작품을 묶어가지고 같이 출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을 조금 함께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움 한번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 성격은 감각적, 상징적,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건 이게 조금 어떤 느낌이냐, 이 그리움에 대한 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소중한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거든. 그러면 지금은 이 소중한 가치가 그치 상실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을 느끼는데 이 그리움이 언제야? 그렇죠. 이게 회복되었을 때. 원래 있었던 때잖아.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고 그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한 회복 소망, 이 시절에 대한 회복 소망을 바라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의문형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의문형 어미는 당연히 반복되는 거니까 온율 형성되는 거고 의문형 어미가 이렇게 사용되거든. 그럼 묻는 거잖아. 누구에게? 독자에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성찰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 이미지도 주로 많이 사용하면서 근데 얘네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절망적 상황이야. 어두움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발자국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 의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얘가 현재인 거고 얘가 그리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저녁과 새벽길 배경을 통해서 불안한 현실 고독한 정서가 어두움과 관련된 거다. 저녁 밤 새벽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두움이지.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연대 우리의 연대죠. 원래 나라고 해야 되잖아 화자는.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어두운 밤으로 방금 계속 얘기했던 거죠. 밤, 새벽 이런 고독, 불안 똑같은 얘기고 비슷한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운율 형성하고 강조할 수 있겠지. 위에서는 운율 형성이 있고 여기서는 강조도 될 수 있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 그렇죠. 회복되는 건 미래야. 그때에 대한 소망인 거고 현재는 뭐야? 그치 잃어버린 상실 이렇게 보셔야겠지. 그래서 이 소망을 어떤 행위를 통해 소금을 뿌리며 찾아다니는 행동. 그래서 행동을 통해 소망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이 소금을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두고운 것들, 잊혀진 목소리 이런 시어를 통해서 그리움과 책임의식을 제시하고 소금 아까 뿌리던 거 있죠? 소망을 위해서 이 소금에서 이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사람을 찾아다녔잖아. 이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지. 그게 뭐로 이어져? 별빛으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매이게, 부르짖다, 칼날 세우고 이런 걸 통해서 뭐야? 의지. 부르짖는데 목이 맬 정도로. 그 다음에 칼날, 굉장히 의지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등불, 발자국 소리, 별빛 이런 걸 통해서 빛의 부재와 회복에 대한 걸 대비시켜가지고 상실감, 부재는 상실감이 연결되는 거고 회복은 희망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해와 감상 읽어볼게요. 이 그리움은 암울한 현실 상황을 저녁이나 어두움 같은 이미지로 아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지. 이게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야.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대의 회복을 바라는 건 언제야? 미래야. 그래서 이 미래의 연대를 위해서 아까 뭘 뿌린댔어? 소금을 뿌린댔지. 이게 어디로 이어져? 별빛으로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아까 목매이게라든지 칼날 세우고 같은 의지적인 면목서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의지적인 면모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현실은 길잡이가 되어줄 등불을 든 사람도 인기척인 발자국 소리도 없는 부정적 상황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상황이 굴하지 않고 빛나는 때를 위해 아까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뭐로 이어진댔어? 그치 별빛으로 이어진댔죠? 그 다음에 이 의지를 위해서 아까 어떤 행동을 했어? 목매이게 부르짖거나 칼날 세우게 요런 간절한 태도를 통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비록 지금은 함께하던 별조차 눈뜨지 않는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화자가 뿌린 소금들이 점점 뭐로? 아까 별빛으로 연결됐는지 반짝반짝이는 별빛이 되어 길을 환히 비춰줄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언젠가는 두고 온 것들이 살아나고 빛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작품들은 지금 고1 교과서에 비상이 가면 산속에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걔랑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얘보다 더 좋은데 상황이 산속이야. 어두워.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그때 불빛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또 우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먼 데서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라든지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대 이런 걸 통해서 희망적인 걸 얘기하는 요런 느낌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겠지. 그래서 이 작품도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이 두고 온 게 지금 뭐야? 그치. 이전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아까 이 빛나는 때를 회복하기 위한 소망이라고 얘기했지. 이 회복은 언제다? 미래다. 그리고 이게 모여서 아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죠. 별빛까지 가게 되는 거지.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반복적 사용이 나오죠. 의문형어미 강조. 사방을 둘러봐도 등불 하나 켠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보이지 않는데 얘는 시각이고 얘는 청각이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지금 어때? 이런 것조차 보이지 않는 그렇지 절망적 상황을 시각과 청각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밤은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의미 구조상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들리지도 않는 이런 유사성을 고려할 때 등불 하나 켠 사람이나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역시 의미상 비슷한 거래. 그러면서 즉 화자가 밤을 지키는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닌다? 이런 서술은 틀린 거야. 이런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나 등불을 켠 사람 이런 사람조차 없는 그러니까 아까 이 별빛이나 이런 것들이 희망이었잖아. 이런 것조차 하나 없는 현실을 지금 절망적 현실을 시각과 청각을 통해 보여주는 거지. 어, 화자가 밤을 지키는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요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부정적인 현실을 지금 얘기해놓고 갑자기 긍정으로 바꾸는 거지.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고 아까 뭐야? 그치 의지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했었지. 또 아까 칼날 세우고 의지적인 태도겠지. 이런 의지적인 태도를 통해서 잦아드는 외맞은 소리를 우리는 이 새벽길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숨가쁘게 넘어가고 있대.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겠지. 하늘을 올려보아도 지금 보시면 하늘을 올려본대. 상승적 이미지죠. 긍정적으로 지금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다.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데 그럼 아직도 어두워 밝아? 어둡네. 아직도 부정적 현실이야.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그치? 두고 온 거, 희망적인 것들, 소망이지. 그게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단 한 번은 그 빛나는 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아까 의지적인 태도였죠? 반짝반짝 뭐가 돼버려? 별빛이 됐대. 그럼 얘네들이 빛나고 되살아 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소망하던 게 이루어진 세계를 얘기하겠네. 그런 오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둡던 것이 뭐가 된 거야? 환한 상태가 됐네. 왜?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두고 온 것들이 우리가 소금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목매에게 부르짖고 칼날 세우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희망을 소망을 꿈꾸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돼서 환하게 지금 어두운 세상을 바꿔서 비춰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제목 자체만 보면 그리움이라 해서 부정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걸 극복하는 소망이 실현되는
시대를 꿈꾸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움과 감나무 그늘아래를 묶어서 이런 보기선지가 나왔었죠. 밝음과 어둠. 그래서 두 작품 다 밝음과 어둠이 나오는데 이시영의 그리움에서는 연대, 아까 우리란 표현이 있었죠. 이걸 상실한 암울한 현실, 아까 어둠으로 얘기했어. 빛이 회복되는 미래, 아까 소금 뿌리고 반짝반짝 별빛이 되는 이러한 소망은 소금 뿌리면서 그리운 이를 찾아내는 행동으로 형성화된다. 근데 찾아다니는 행동이 뭐 있었어 아까? 그치, 칼날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주거나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난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별 하나 눈 뜨지 않는 밤은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겠지. 그다음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그런 이런 걸 통해서 뭐야? 밝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시영의 그리움이라는 작품은 뭐 요즘에 현대시들이 뭐 수능에 낯설어서 그렇지 내용이 어려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게 좋아질 거야 라는 식의 서술이 되는 시들이 많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간단히 보면 되는 작품으로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보다는 이거랑 엮어서 나온 작품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인지해서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